예,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리눅스 마스터 2급 기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 요번에 리얼 리눅스 안에서도 리눅스 마스터 2급 자격증 준비 수업을 개강하게 됐습니다. 차근차근히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고요. 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기출 문제 풀이 시리즈로 하나씩 하나씩 좀 올려볼 예정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리눅스 강의도 진행을 하면서 리눅스 마스터 2급 자격증 수업을 운영하는 것과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기출문제 풀이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린스마스터 2급을 사실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예, 계속 늘어나고 있고 통계 수치를 보게 되면. 그런데 사실 합격률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준비를 하시고 80%는 다 불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많이 검색해보고 찾아보게 되면 일주일, 뭐 심지어는 하루 이틀 벼락치기를 해서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죠. 근데 또 그런 걸 보고 준비를 하느라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좀 만만하게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암기식으로만 그렇게 해서 땄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껍데기 자격증이고 그게 나중에 기술 면접이라든지 또 실무에 들어가서도 수습 기간을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힘을 실어다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딸 거면 물론 적은 날짜들을 그러니까 하루 이틀만 투자하고 그냥 자격증만 획득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라면 저희랑 함께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도 사실 그런 분들에겐 도움이 많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투자를 해서 좀 제대로 따고요. 나중에 기술 면접이든 실무든 장기적으로 볼 거다. 단기적으로 지금 코앞에 있는 것만 하려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것까지 같이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유튜브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리얼뉴스 안에 있는 린스 마스터 2급 강의도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기출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023년도에 2차 필기 문제고요. 12월 9일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25번 문제고요. 나이스입니다. 자, 이거를 당연히 암기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암기식으로 접근했을 때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문제가 결국에 또 응용이 되고 변경이 조금씩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비슷비슷한 문제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바뀌어질 때는 이 다양하게 응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물론 그게 가능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억지로 이해도 안 되는데 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강의를 통해서 함께 공부를 하든 아니든지 간에 저는 추천을 좀 드리는 게 이 실습 환경과 함께 하는 걸 계속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요거를 그러면 또 어떻게 실습을 하냐? 뭐 버추얼박스 VM웨어도 설치하고 용량이 뭐 10기가, 20기가씩 드는데 또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리얼리눅스 안에서는요,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셔도 교육용 클라우드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WS의 그 프리티어 EC2 같은 가상 머신을요, 똑같이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환경을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리얼 리눅스 사이트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구글 계정 기준으로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로그인을 하고 나시면은 나의 실습 환경 안에서 뭐 우분투든 그리고 뭐 로키든 다양한 환경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일단 리눅스 마스터 자격증에서의 기준은 로키입니다. 로키이고요. 물론 이제 1급에서만 실기 시험이 있고 2급에서는 실기 시험이 없어요. 네,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리눅스 마스터 2급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명령어 사용법에 대한 어떤 문제들은요. 결국엔 딸딸딸 외우는 것보다 한 번, 두 번이고 직접 입력해 보는 게 더 기억 속에도 머리에 많이 남고요. 응용적인 대비. 그러니까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들도 대비하기가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실습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요. 디스크는 삭제하고 다시 만드셔도 되고요. 최초에 생성하시면 이렇게 생성하는 이미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르시고 실행을 하면 이게 부팅 과정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접근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초록색 버튼으로 터미널 실행 버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누르셔서 바로 실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 환경이기 때문에 리눅스를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강점이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요거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죠. 일단은 우리가 그 로키를 지금 사용 중에 있는데요. 로키 8이고요. 지금 그 나이스 명령어를 물론 그대로 입력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진행을 하기 전에 이 그 나이스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갖추는 게 좋겠죠. 자, 일단은 이 나이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는요, 프로세스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수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친절도를 뜻하게 되고 이게 결국에 우선순위를 뜻하게 됩니다. 근데 나이스라는 표현이 결국에는 그 반대를 의미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라는 표현 지표라면 우선순위가 높냐, 낮냐 이렇게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나이스는 친절도가 높냐 낮냐 그러니까 CPU를 더 잘 양보를 해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기준값은 0이고요. 그 0 이상이면 0 이하면 사실상 조금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양수에 해당되면 0보다는 좀 크게 숫자가 되어 있다면 친절도가 높다라는 거고 친절도가 높다는 건 내가 당장 CPU를 안 써도 돼. 좀 더 양보를 먼저 할게. 그래서 급한 친구들 시스템, 네트워크나 디스크를 다루고 조금 우선순위가 높은 친구들이 먼저 CPU를 점유해도 된다라고 설정을 하는 게 나이스 값을 좀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로 되다 보니까 이해도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해가 바로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요소인데요. 실제로 그 실습을 해가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TOP를 한번 입력을 해보시죠. 자, TOP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는 그 시스템 정보와 그리고 프로세스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보이는 시스템 정보들을 다 이해하는 거는 사실 초보 레벨이 아닙니다. 절대 초보 레벨이 아니고요. 그래서 리눅스 명령어에 있는 결과를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핵심 기능을 먼저 활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조금씩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완벽주의처럼 접근하면은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려고 하실 수 있고 하나라도 이해 못하는 게 있으면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리눅스는요. 어, 조금씩 핵심적인 기능부터 익숙해지고 나서 하나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경험적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일단 보시면 이게 다 프로세스예요, 결국에. 프로세스들이고 NI라고 하는 수치만 일단 보시죠. 이거는 이제 나이스라는 값을 지칭하게 되고요. 마이너스 20이라는 표현과 0이라는 수치들이 좀 보이죠.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PPT로 봤을 때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거나 안 그러면은 0, 기본값이거나 이 둘 중 하나로 많이 세팅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나이스 값은 되게 다채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프로세스가 일단 처음에 만들어지게 되면 0이 보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0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은 걸로 그냥 바로 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프로세스마다 다르겠지만 그 중에서도 커널 프로세스 같이 시스템을 좀 다뤄야 되는 중요한 프로세스들은 이렇게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일반 프로세스는 0.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FFmpeg처럼 영상 편집을 하거나 좀 응용 레벨에서 좀 나중에 해도 되는 그런 프로세스들은 나이스 값이 조금 높게 측정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면 나이스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선순위 값들을 기본적으로는 0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받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명령어로 따졌을 때 이거 말고도 우리가 명령을 쓸 수 있는 게 있죠. 자, 보시게 되면 나가는 건 Q키 아니면 컨트롤 C 이런 걸로 나갈 수가 있겠고요. PS-EF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명령 중에 하나예요. 자, 제가 암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실제 우리가 리눅스 공부를 할 때 꼭 암기를 하고 자주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보를 추출해내는 명령어입니다. 디스크 용량, 네트워크, 프로세스 개수, 코어 개수, 메모리 막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하게 정보를 끌어내는 그러니까 단순 어떤 특정 제어 기능이 아니라 정보를 끌어내는 이러한 명령어들은요, 외우셔야 되고 많이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사실상. 그래서 적어서 외우는 것보다 자주자주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코어가 몇 개인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스템 정보를 그냥 보는 거예요. 코어가 몇 개인지, 뭐 메모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 디스크 용량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프로세스가 지금 어떤 게 돌고 있는지 에브리 프로세스를 쭉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쭉 PS-EF를 통해서 프로세스 전체를 확인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이런 확인하고 체크하고 정보를 뽑아내는 그런 명령어들은 자꾸 입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자체가 리눅스 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딱히 지금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자주자주 입력해 버릇하다 보면은 리눅스가 이 검정색 터미널에서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더 제어하고 컨트롤할 때 더 자신감이 많이 붙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추출해내는 명령어 중에 하나죠. 자, PS-EF에서 요 파이프를 잡아가지고요. WC, 워드 카운트로 마이너스 L을 보게 되면은 현재 프로세스가 요 헤더를 제외하고 나서 106개 정도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 중에 하나죠. 만약에 이제 막
프로세스를 많이 실행하면 프로세서 개수가 또 많을 거고요. 지금은 좀 한 100개 정도 전후고, 또 프로세스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그래서 실시간적으로 바뀔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요, 볼 때, 지금 PS-EF를 할 때, 우리가 헤드의 열 라인만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렇게 프로세스 PS-EF 하면 헤더 정보가 있고요. 헤더 정보가 각각의 항목들을 뜻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각각의 항목들을 우리가 지정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PS-EF를 하는 것 대신에 이 O를 누르고, 이거를 좀 너무 밑에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올리죠. 이 오를 통해서 우리가 PID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나이스 값, 예, 그리고 커맨드가 뭔지 이런 식으로도 출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위에 보이는 컬럼들을 내가 직접 지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요것도 동일하게 뭐 헤드를 통해서 5라인만 한번 봐볼까요? 이런 식으로 추출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어가 길게 떨어지려 그러면은 이게 커맨드가 아니라 이제 아그스라는 걸 또 줘야 돼요. 이렇게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옵션까지 포함해서 커맨드에 대한 부분을 딱 단일하게 그 명령 그 자체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뒤에 보이는 옵션들까지도 같이 볼 때는 아그스라는 걸 또 주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다 외우고 완벽주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것들 같이 실습해 보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예, 그리고 새로운 명령어들을 좀 추출해내고 만들어내고 싶다 보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을 조금 나는 이런 의도로 한번 커맨드 라인 옵션을 구성해 보고 싶은데 내가 이 커맨드 라인에 익숙하지 않고 어떤 옵션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잘 모르니 그 옵션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잔뜩 들어있는 공식 문서들을 생성형 AI, 챗GPT 같은 데 넘기고 커맨드 라인을 뽑아내는 것도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나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계속 써보고 경험하는 거. 실수했으면 다시 맞추면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훈련하시게 되면은 내가 억지로 뭐 이렇게 뭔가 깜지처럼 막 적어가지고 외우고 이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많이 머릿속에 익숙해지실 거고, 그게 또 기술 면접이나 실무에도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느려 보이지만 훨씬 더 빠른 길이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이는 NI가 결국에 나이스의 줄임말이고요. 0과 마이너스 20 이런 것들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함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PS 명령어로도 볼 수 있고 TOP 명령어로도 볼 수 있고. 예. 근데 이제 문제로 좀 돌아가 볼까요? 문제로 배경 설명을 좀 했고요. 자, 나이스라는 걸 앞에다가 뒀어요. 그래서 나이스라는 명령어 자체를 실습을 하는 건데 이 나이스가 뭔지를 한번 보죠. What is nice? 그러면은 what is라는 걸 앞에 붙이면 다양한 명령어들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특정 명령어를 제어해서 쓰는 거, 뭐 웹서버 설치해봤어요, DB 해봤어요, 뭐 이런 것들의 경험도 물론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리눅스를 다룸에 있어서 진짜 기본기들은 이런 정보를 추출해내는 실력입니다. 예. 그리고 이 나이스라고 하는 이 명령어, 이 나이스라는 명령어가 뭔지를 한 줄로 설명을 해서 받고 이게 우선순위 값인 나이스를 조정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나이스도 있고 사실은 리나이스라는 것도 있어요. 뒤에서 살짝 볼 거지만 리나이스는 조금 다른 게 리나이스는 새로 다른 명령어고요. 이거는 나이스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실행하면서 나이스 값을 조정하지만 이 리나이스는 지금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해서 실시간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또 알고 계시면은 이거를 사실은 처음에 모를 때야 좀 어렵게 느껴지지 이해하고 실습을 직접 해보시면은 머릿속에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고요. 자연스럽게 리나이스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돼요. 네. 그리고 이것도 실습해보고 응용해 볼 수 있고요. 제가 엉망진창으로 나이스 값 변경해도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망가지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일 큰 문제가 생긴다면 가상머신 요 클라우드 지우고 다시 생성하면 그만이고요. 네. 그리고 아니면 재부팅 같은 거를 해줘서 뭐 디스크에 있던 정보들을 뭐 지우고 싶지 않으시다면 완전히 이미지를 지우기보다 다시 만들면 그만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습해 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나이스라는 명령어 자체는 이해를 해봤어요. 근데 나이스라는 명령어를 한번 요대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배시. 일단은 그 기출 문제에 나온 거를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나이스 배시. 자, 입력을 해보게 되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실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배시라는 쉘 프로세스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EXIT를 하더라도 사실상 동일한 그림이 보일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이스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우리가 구동되고 있는 배시의 그 프로세스 아이디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달러 두 개입니다. 달러 두 개. 달러 두 개를 하게 되면은 PS-EF로 달러 두 개로 필터링을 해서 봤을 때 이 배시 프로세스, 지금 터미널에서 깜빡깜빡이면서 내가 명령어로 입력할 수 있는 이 명령어 반응형 쉘이라고 하는 친구의 프로세스 아이디가 1247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친구를 그냥 내가 배시라고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PS-EF 그래프로 봤을 때 이 똑같은 배시인 건 맞지만 프로세스 아이디가 좀 다르죠. 그리고 아버지 프로세스가 1247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배시라는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 배시를 낳은 거예요.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배시를 그냥 입력을 하시게 되면요. 화면상으로는 거의 똑같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좀 다른 거죠. 왜? 다시 한번 자식 프로세스인 배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프로세스가 1328이고요. 지금 현재 프로세스, 배시 쉘 프로세스가 135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EXIT를 하더라도 지금 다시 한번 PS-EF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다시 아버지 프로세스로 돌아오게 된 걸 볼 수가 있겠고, EXIT를 해가지고 PS-EF를 통해서 현재 배시 쉘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달러 두 개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입력을 해보게 되면 현지 배시 쉘이 다시 원상복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EXIT를 한 번 더 하면 이 터미널 자체가 다시 꺼져버려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EXIT 하면 이렇게 터미널 자체가 꺼져버리죠. 왜냐면 이게 최초에 실행됐던 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다시 한번 터미널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요때 다 끄고 나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요게 이제 같이 시스템이 종료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다시 접속을 하시면은 뭐 디스크에 있는 내용이 사라지진 않고 바로 붙어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리눅스가 계속 살아있으면은 그냥 바로바로 터미널이 실행될 수 있고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교육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터미널이 아무것도 없을 때 자동으로 좀 종료되는 기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PS-EF로 그랩을 통해서 이제 현재 배시 쉘 프로세스에 대한 프로세스 아이디를 확인했고요. 이제 나이스를 통해서 한번 보죠. 나이스 배시를 했어요. 나이스 배시를 하게 되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배시라는 프로세스가 생성이 돼요. 배시라는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고 아버지 프로세스에서 자식 프로세스로 생성이 됐죠.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나이스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응용이 되는 게 뭐냐면 PID하고 그 다음에 나이스 그리고 커맨드 이런 것까지 같이 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1283 그러니까 지금 접속하자마자 만들어진 쉘의 자식 프로세스의 나이스 값이 1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실습을 해보고 나면 이렇게 나이스라는 명령어를 준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이스하게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값인 0을 기준으로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나이스한 프로세스를 그냥 생성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10 정도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또 매뉴얼 페이지 안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를 실행을 했을 때 디폴트 값이 10으로 지정이 된다라는 것도 체크가 가능하죠. 예. 처음에는 이런 것들, 매뉴얼 페이지, 그리고 PS 명령어, 이런 것들 처음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실무에서도 계속 쓰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계속 입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차피 리눅스 관련된 업무 하시면 많이 쓰실 명령어입니다. 예. 계속 입력을 해보고 훈련해 보시다면 저처럼 많이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매뉴얼 페이지를 살펴보는 이런 스킬, 이런 스킬이 중요해요. 자, 보면은 10, 나이스 값 10이죠. 나이스 값 10으로 기준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은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높인다.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낮춘다. 프로세스의 우선순위 값을 출력한다. 사용법 오류로 인해 실행되지 않는다. 자, 정답이 뭐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낮추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이 배시라고 하는 사실상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고요. 나이스 값을 지정해서 가기 때문에 친절도가 높은 상태로 생성이 되겠고요. 나이스 값 10이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사실상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는 요소인데 실습을 하면서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멈추기보다는 우리가 출제 예상 문제까지도 같이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이스라는 거에 대한 실습을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EXIT로 일단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성된 거 말고 본연의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해서요. PS-25로 PID, 나이스, 커먼 이거 똑같이 해주고요. 보시게 되면 현재 기본적으로 실행된
예, 터미널이 처음에 추출 실행됐을 때 프로세스는 나이스 값 0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이스를 새로 생성하면은 10으로 기준으로 이제 지정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조금은 응용 실습 두 가지 정도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PS- 우리가 EO를 통해서 봤을 때 이 달러 두 개로 현재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 이거를 K워커라는 것도 한번 볼 거예요. K워커. K워커는 수많은 커널 프로세스들 중에서 하나고요. 시스템을 다루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트워크나 디스크 같은 거를 다루게 돼서 우선순위가 꽤 높은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커널 프로세스라고 무조건 우선순위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0처럼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친구들도 있지만 낮은 친구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PS-EF로 봤을 때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있고 그 프로세스들이 갖고 있는 우선순위를 실시간적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리나이스죠. 그래서 what is 리나이스라고 보시게 되면은 리나이스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코를 통해서 현재 프로세스가 있으면 현재 프로세스에 우리가 이제 현재 프로세스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현재 프로세스 나이스 값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를 자식 프로세스로 나이스 명령을 통해서 뭔가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리나이스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리나이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10 하고 현재 프로세스 1, 2, 4, 6 달러 두 개로 해도 되고요. 1, 2, 4, 6을 바로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은 봤을 때 이렇게 10으로 조정이 바뀌어지는 거를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시간적으로 프로세스를 새롭게 어떤 생성을 하면서 우선순위 값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고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있는 걸 기준으로 변경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당연히 응용 실습은 굉장히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 당장 봤을 때 나이스 관련된 문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되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각각 주제별로 인기 단골로 나오는 문제들 문항들이 거의 비슷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매년 20문항이 가장 항상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스 이런 우선순위 값 이런 것들도 항상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골 주제로 나오는데 또 변경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훈련을 하고 나면은 조금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나이스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을 때 거의 대부분 섭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오히려 실습을 해서 내가 적용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기술 면접이나 실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리눅스 마스터 2급 암기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지금 기출 문제를 하나 풀어봤어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들, 좀 항상 기출 문제로 단골로 나오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시리즈로 한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